안녕하세요. 송호고등학교 교사 이중철입니다. 오늘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새로 바뀐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학생 편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날짜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학생들은 과연 EBS 온라인 클래스를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며, 그 다음에 진도 확인 및 그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의 각각 이제 메뉴들의 성향을 조금 알고 있어야 EBS 온라인 클래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처음 로그인을 하면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학생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학생용 매뉴얼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만든 이후에 변화되어 있는 그런 현재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학생용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임을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선생님이라면은 요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학생이라면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학생편이니까 일단 먼저 클래스에 가입을 하고 강좌를 수강을 하고 화상 수업에 참여하며 학습 이력을 확인하면 된다.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매뉴얼을 보게 되면 과거 지난 이제 뭔가 변화된 내용들이 뭐 추가적으로 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다시 로드맵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학생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클래스를 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몇 학년 몇 반, 이제 보통 이제 학급 단위로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 단위로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급 단위 클래스랑 교과 단위 클래스 2개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네. 이 단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을 하고, 선생님들은 교사 인증을 해서 클래스를 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 담임 선생님이 개설하는 클래스가 있고 교과 전문으로 들어가신 선생님들의 클래스가 있는데, 요 해당 클래스가 개설이 된 이후에야 학생들이 그 클래스를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강좌를 열고 강의를 구성을 해서 클래스의 배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수업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클래스가 배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후에 비로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진도 확인은 학생과 교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겼는지 교사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도 확인을 일단은 교사 쪽에 넣은 이유는 그 해당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 싶어가지고 진도 확인 쪽을 교사 쪽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종료가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를 구성하거나 강좌를 개설을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원 가입, 클래스 가입, 그 다음에 수업 듣기, 이렇게 3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용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이 가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단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왼쪽에는 메뉴창이 나옵니다. 메뉴창. 그 다음에 이 시작 화면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아마 로그인을 하고 클래스에 가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이 될 때에는 이 시작 화면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당일 요일에 지정되어 있는 수업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클래스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의 강좌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현재 교과목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교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진도율 확인은 나의 학습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학교는 현재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개설한 모든 클래스가 다 요 우리 학교의 메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 클래스도 여기 우리 학교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클래스까지 모두 다 우리 학교의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화면은 어떠한 클래스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태입니다. 내 클래스를 눌렀을 때 클래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냐면 아직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클래스를 가입을 하려면은 우리 학교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라는 메뉴를 누르면은 그 각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학교를 입력하게 된 그 해당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클래스가 모두 다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전에는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무조건 개설을 해 놓으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년을 구분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전체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학급의 클래스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학급 클래스 기준입니다. 학급 클래스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클래스도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학급 클래스 먼저 가입을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검색이 이루어졌으면 오른쪽에 보면 클래스 가입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럼 이 클래스 가입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클래스에 가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는 내 클래스에서 들어가 보면 현재 내가 한 개의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가 나와요. 그 클래스를 만든 선생님의 이름도 나오고, 그 클래스가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클래스를 개설할 때 이 클래스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문구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입 클래스랑 가입 대기 클래스가 있죠. 네, 가입 클래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되어져 있는 것, 되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가입 대기는 가입이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입되는 그런 클래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입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해당 교과 선생님이 수락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입 신청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랑 뭔가 교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입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 해당 선생님이 이 클래스를 구성을 할 때, 만들 때 그 가입 수락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수락을 하냐, 아니면은 인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락이 받아지는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한 그 클래스에 가입하기를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클래스가 한 개가 가입이 되었죠. 요거는 학급 클래스예요. 학급 클래스.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학교에 선택되어 있는 교과 클래스를 본인이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클래스를 검색을 해서 클래스 가입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스 가입 버튼을 눌러주는 경우에 혹시 해당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해당 창체 클래스가 지금 현재 전체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1학년 1반부터 뭐 1학년 2반 혹은 1학년 3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해당하는 학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전체반이라고 선택된 이유는 뭔가 1학년 학생들,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학년을 반을 구분하지 않고 뭔가 강좌가 개설될 거기 때문에 전체 반으로 구분을 했겠지만, 만약에 학급별로 강좌를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되는 학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 가입을 하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의 가입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학급 제일 처음에 가입했던 1학년 10반이라고 하는 이런 학급 클래스에 가입할 때는 자동으로 가입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본 창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입 승인을 해줘야지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클래스를 선생님이 개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증 대기 절차 이후에 승인이 나면 그때 그 클래스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세 가지의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학급이죠, 학급.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입해야 될 학급. 그 다음에 혹시 동아리 같은 경우에 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 뭔가 각 반에 2명 혹은 3명이 나눠져 가지고 동아리 시간에 각 반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 학급을 구성해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별로도 발생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입하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잘못 가입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가입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한 것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탈퇴를 할 때는 교사가 여러분들을 직접 그 탈퇴를 해줘야지만 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생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3개의 클래스를 가입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학급 클래스가 없어진 상태죠. 왜 그러냐면 1학년 10반 선생님이 내가 1학년 10반이 아닌데 가입을 했으니까 그 해당 학생이 다른 반인데 우리 반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 해당 학생을 탈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클래스에서. 그러면은 탈퇴 처리가 되면은 해당 학생은 그 가입된 클래스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3개의 클래스가 지금 현재는 2개의 클래스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클래스를 가입하는 거, 네.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클래스를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클래스에 가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어떤 화면의 시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클래스에 가입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작 화면을 눌러서 로그인 화면이 로그인 이후에 시작이 되고, 여기 이제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해당 날짜, 달력이 나오고, 요거의 달력에 따라서 월요일 날 학습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화요일 날 해가지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뭔가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나의 학습 스케줄이라는 것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시간표가 여기 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1교시에는 영어, 2교시에는 수학, 3교시에는 과학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은데, 요 EBS 온라인 클래스의 시작 화면의 스케줄은 요일에 대한 것은 반영이 이루어지지만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간표가 반영이 돼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어가 화요일날 2교시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 제일 위에 표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2교시로 이루어져서 이 두 번째 칸에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보기 편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가 2교시의 영어 시간임을 알고 있어야지만 2교시 수업 시간에 요 영어 수업을 들어가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표가 여기 시작 화면에 보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 교과 테스트. 지금 이 교과 테스트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클래스가 학급도 있고 교과도 있고 창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는 그 해당 클래스의 선생님이 올린 강좌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영어 수업을 올린 거죠.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국어 수업을 올린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올린 수업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밑에 나의 학습 진도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 일정 더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미처 표시되어있지 않은
그런 과목들도 여기다가 표시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창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가입되어 있고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 5일 날 학교 폭력 어쩌고 저쩌고 3월 3일 날 정보통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창체 테스트에 강좌가 창체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본인이 오늘은 창체 클래스에 있는 수업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 화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이 나의 학습 스케줄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날 뭐 국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학년 10반의 교과 클래스 학급 클래스잖아요. 이 학급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월요일날 실제적으로 뭐 5교시, 6교시, 7교시 수업인데 월요일날 시간표상으로는 7교시면은 7개의 과목만 표시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과목이 너무나도 많이 표시되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표시되는 게 다 강좌라고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교과 선생님이 올린 강좌들이 모두 다가 여기다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내가 들은 수업이지만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제 클래스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작 화면에서 스케줄에서 계속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들었는데 안 들어도 되는데 3월 29일 월요일에는 이 수업을 들어서 내가 강좌를 들었다면 4월 달에 첫 주에 들어가는 월요일 수업에는 이 강좌가 아니라 다른 국어 수업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좌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국어 강좌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기 기술 수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기술 수업에 대한 내용이 두 개 있어요. 아마도 요 1학년 10반은 수요일 날 기술 수업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 선생님이 강좌를 여기도 개설하고 여기도 개설하고 두 개나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3월 31일 날에는 이것만 들으면 됐는데 또 4월 첫째 주에는 요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강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좌를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강좌가 정리되기 전 상태면 강좌를 정리한 이후에는 여러분들 시간표대로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 거죠. 네. 시간표대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학생 입장에서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게요. 자, 화요일 날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영어, 수학, 과학과 그 다음에 창체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목요일에도 영어, 수학, 과학, 창체라는 수업을 듣고 수요일에는 국어, 영어, 수학, 기가라는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두 개의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네요. 하나는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하나는 가입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창체 테스트의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을 시작하면 나의 학습 스케줄에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 클래스별로 올라온 모든 수업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들어야 될 수업을 훨씬 더 요 이전 화면에 정리가 안 돼 있는 형태의 강좌의 모습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의 강좌가 낫겠죠. 네, 요 강좌를 정리하는 방법은 선생님들 그 편을 준비했을 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강좌를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급 시간표가 다. 네. 그래서 영어가 계속 중복돼서 입력되지 않아야 되는 상태, 기가가 계속 중복되면서 입력되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훨씬 더 보기에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수업 형태별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올리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교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네, 올라가 있는 강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좌가 총 몇 개 있냐면요, 7개의 강좌가 올라가 있어요. 네, 7개의 강좌를 여러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야지만 강좌가 수강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이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부터 영상을 들으면 되는데, 영상 형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올리면은 아이콘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컴퓨터 화면에 뭔가 플레이되는 형태의 모습이죠. 해당 선생님이 문서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준비를 하면은 아이콘의 모양이 달라요. 이미지형은 사진의 모습, 텍스트형은 T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오고, 토론형은 뭔가 말풍선이 나오고, 토론형 찬반 토론이 있고 토론형 일반 자유 토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의 다른 점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과제형은 뭔가 노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린 요 강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아이콘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 문서, 이미지, 텍스트, 토론, 자유토론, 찬반형 토론, 그 다음에 과제형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국어라는 강좌를 올리는데, 국어라는 강좌를, 자, 지금 현재 모습은 텍스트형으로 올린 수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첫째 주에 수업을 해야 될 것은 요거, 3월 셋째 주에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은 요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수업인데, 지금은 보시면은 국어라고 하는 강좌 안에 국어 선생님이 3월 첫째 주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도 강좌에서 강의를 올린 거죠. 이게 첫 번째 강의가 됩니다. 두 번째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요거를 올리고, 그 다음 세 번째 3월 셋째 주에 올릴 것을 올린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할 때는 다시 또 3월 다섯 번째 주가 될 거예요. 3월 다섯 주의 것을 세 번째 강의를 올리겠죠. 그러면은 강의가 점점 늘어나면은 나중에 7월달, 8월달 되면, 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쭉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좌를 정리를 하나만 하면은 학생들이 시작 화면에서 보기는 편리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그럴 때는 뭔가 복잡함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강좌를 올려놓는 게 편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의를 계속 추가시키는 게 편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학생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뭔가 의견이 뭔가 조율이 돼야지만, 네, 뭔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상형 형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영상형의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링크로 해가지고 만약에 수업을 듣는 경우에 바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문서형입니다. 네, 문서형은 해당 선생님이 그 안에 설명을 해주고, 안에 문서를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작성을 해가지고 과제형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자료로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미지형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미지를 3개를 올렸는데, 이 3개의 이미지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음 버튼 이렇게 눌러가면서 3개의 이미지를 다 확인을 하면은 수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형입니다. 텍스트형은 안에 있는 그냥 글씨가 있겠죠. 네, 그냥 글씨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적어 놓으신 형태고, 클릭하면 연결됨. 얘는 링크를 선생님이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형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설하실 때는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읽고 클릭하면 연결됨,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끔 수업을 아마 만드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유토론의 형태예요. 네, 토론에 있는데 과연 오리엔테이션 해야 될까 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기다가 의견을 적어주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 부분에는 해당 토론에 관련되어 있는 모습을 선생님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네. 토론에 대한 주제를 여기다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언급해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유롭게 의견을 적고 저장을 누르면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제출하면은 끝이 아니라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수정도 할 수 있다. 이건 자유토론이고 찬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에 찬반 토론은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면 나는 중립적인 입장이냐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찬반형 토론이 되어지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찬성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반대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를 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성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이미 적은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 이내에 과제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제한 시간이 넘어서도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과제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네.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문서형 형태와 과제형 형태로 병행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파일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필기를 하거나 했던 내용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 형태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내용은 해당 선생님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통해서 수업을 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업로드 했는데 사진을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면은 과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새롭게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재업로드를 누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파일이 없어지고 새롭게 파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파일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강좌가 끝나면은 강좌가 끝날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학습 완료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해당 창책 클래스반 전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현재 4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 중에 3번은 100%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학습하기 버튼이나 학습 전 버튼 혹은 학습 이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 도대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재생 시간의 66%를 학습한 경우에요.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강의를 올릴 때 동영상 강의의 재생 시간을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 재생 시간에 66% 이상을 학습을 한 경우에는 완강으로 뜨고요. 이미지는 아까 사진을 3개 올렸잖아요. 그 3개의 이미지를 모두 다 다음 넘겨가면서 본 경우, 텍스트는 화면을 띄워가지고 텍스트 화면을 모두 다 봤을 경우, 문서는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 완강이 이루어지고요. 토론은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 과제는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완강이라는 표시가 뜨는 거죠. 100%라는 표시가 뜹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이상학습이 감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마 동영상일 거예요. 근데 동영상 강의를 EBS에서는 1.5배속까지는 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1.5배속까지 들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가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았던 거는 네, 시작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스케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메뉴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메뉴 나의 강좌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모든 과목이죠. 얘가 과목. 네, 과목이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 과목이 나오는데 그 과목별로 해당 선생님이 어떤 강좌들을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강의들을 올렸을 거죠.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칸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 과정을 보고 싶으면은 전체를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 기술 과정만 선택을 하면 기술 과정 선생님이 올린 과목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학습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얼마 정도 했는지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학습 시작 일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해당 선생님이 강좌를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좌를 올릴 때 기간을 선생님들이 설정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8월 31일까지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올리는 강좌의 기간을 이렇게 29일부터 31일까지 1학기로 아마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니까 내가 8월 31일까지만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요일에 들어야 되는 강좌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업에서 결과 처리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습 진도율이 때로는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100% 완강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뭔가 수강을 완료했다라는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 선생님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진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수업을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생 기준으로 화상 수업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해당 클래스에 들어가면 온클 라이브와 화상 수업이라고 하는 창이 바로 제일 처음에 뜹니다. 네, 그러면은 온클 라이브 수업이 예정된 경우에는 여기 위에 표시가 뜰 테고 화상 수업을 선생님들이 예정한 경우에는 화상 수업 안내에 대한 요 창에 화상 수업의 일정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화상 수업 대기 중이니까 요 화상 수업을 눌러주어서 수업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클래스에 입장을 해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클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교과 테스트 클래스에 들어간 거죠. 해당 학생이 온클 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바로 위에 제일 먼저 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일정도 뜨고 화상 수업도 일정도 뜨고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시간을 봐서 이 둘 중에 어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바로 지금 화상 수업을 진행하셔야 할 경우에 라이브를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예약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3월 29일인데 4월 1일 날에 진로 선생님이 1시 58분에 화상 수업을 예약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네. 온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은 1시간 이내에 학생들과 화상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 온클 라이브를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교과 출석 체크용으로 라이브를 바로 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출결 체크를 하는 상황이 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시간 동안 화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미리 예약을 할 경우에는 네,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모습은 화상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학생의 모습이고 그 다음 여기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은 선생님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은
화상 수업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서 교사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에서는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인식이 돼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줌을 써봤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카메라를 켜고 끄기 기능, 마이크를 켜고 끄기 기능인데 줌하고 다르게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소거를 일괄적으로 다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를 선생님 몰래 하려고 음소거를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 손은 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의사 표현을 할 때 손 버튼을 누르면 교사 메뉴에서 여러분들 이름 얼굴에 여기에 손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손 들었구나, 뭔가 할 말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손 들은 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르거나 해당 교사 선생님이 손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 표시가 된 게 없어져요. 네, 요거는 채팅이죠. 네, 채팅이고, 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요 웹캠과 마이크 설정을 할 수 있는 네, 설정 버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업 종료 버튼이 되겠습니다. 수업 종료. 네. 수업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나갈 때 사용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네, 요 내용은 뭐 좀 창체 수업이 뭐 이름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가 여러 개인 경우, 아까 강좌가 정리가 안 된 경우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강좌 목록으로 가서 해당 선생님이 올린 강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일주일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모든 과목이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기술과정을 체크를 하면은 기술과정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올린 강좌, 두 번째로 올린 강좌, 세 번째로 올린 강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수업을 들었다, 요거 수업을 들었다, 그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히 최근에 선생님이 올려준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강좌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뭔가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표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선생님들이 강좌를 계속 올려가지고 내가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시작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마시고 강좌 목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좌 목록에 가서 해당 수업을 선택을 하고 제일 앞에 올려져 있는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 강좌 목록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1학년 11반 클래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뭔가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해당 강좌별로 교과 선생님이 올린 최신의 강좌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뭔가 연락망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카톡이나 카톡 채널이죠. 카톡 채널이나 뭐 밴드나 뭐 또 다른 EBS 온라인 클래스 말고의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해서 교과 선생님하고 소통 창구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채팅과 쪽지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만 하면 돼요. EBS 온라인 클래스 어차피 수업을 진행하려고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상태라면 우측 상단에 채팅할 수 있는 거랑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것만 활용해도 교과 선생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쪽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낸 쪽지함은 뭐를 받아 할 수가 있냐? 받은 쪽지에 대한 답장을 보낼 때 보낸 쪽지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해당 교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교과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쪽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교과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그 쪽지에 답장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채팅을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팅과 쪽지함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교사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강좌를 내가 얼마나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칸이 있잖아요. 이 날짜를 그 해당 교과 선생님이 배포한 날짜를 선택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강좌 진도율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3월 29일 날 선생님들이 올린 강좌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학습 진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하루가 지났어요. 3월 30일 날짜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날짜도 안 뜨는 거죠. 실제적으로 화요일 날 나는 영어 수업도 들었고 수학 수업도 들었는데 이 내가 들어야 될 일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교과 선생님이 이 강좌를 배포한 날짜, 강좌를 올린 날짜 기준으로 학습 진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좀 더 개선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학생 편을 4월 1일자 기준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을 주시거나 하면은 네, 성심성의껏 네, 뭔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도 앞으로 개선 사항도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학생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